오늘은 통함기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날 제가 왜 통함기가 더 중요한지 얘기했었죠. 매달 내가 첫날 통함기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받아쓰기 방법 이런 거 다 설명드리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첫날 빠지시거나 첫날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학습 방법이 좀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강의를 절대로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꼭 들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는 인강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뭐 사실 첫날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낭비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인강 틀어놓고 보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요. 그럼 중단시켜놓고 가서 그 일 보고 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1시간 30분 수업인데 2시간, 2시간 반이 걸려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업 설명하고 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강 든 분을 넘겨요. 근데 제가 완전 딴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이게 요 얘기 가져가려고 이렇게 되게 이걸 엮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중간중간 해야 하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빨리 하면서 듣지 마시고 가능한 오프라인으로 오시라고 혹은 최소한 실시간으로 들으시라고 하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은 스킵하거나 하지 말고 절대로 첫 수업을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기의 중요성을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통함기를 그냥 문장을 하나하나 별도로 외우는 것보다 통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말은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텍스트,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음,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배웠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I better get going. 예,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서 I better get going. 이제 가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가야겠다라는 말이 떠올라요. 저 말이 떠오르겠죠. 근데 10중 8구 I better get going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앞에 뭐 어떤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앞에. It's already 9. I better get going. 무슨 말이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벌써 9시네? 가야겠다. 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살면서 I better get going이라는 말을 배웠을 때는 10중 8구 앞에 이 얘기가 같이 들었을 거예요. 말은 떠올리는 거라고 했죠. 한국말을 외우고 나서 이걸 붙여서 짝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말이 떠오르려면 맥락이 있어야 떠올라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5년, 10년을 산 분이라면요. I better get going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까지 그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경험으로 생겼을 거예요. I better get going을 외워서 쓸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아이고 벌써 9시네? I better get going 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고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벌써 11시가 됐네? 근데 나 집에 지금 애들 밥 차려줘야 돼. 하면서 I better get going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올라요? 이걸 외웠으니까, 외워서가 아니라 전에 들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또 쓰는 걸 배웠으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문장만 외우면 된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갖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라든지 좋은 이디엄 들어간 문장 5천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500개씩 해가지고 10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말을 배우는 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오르려면 맥락이 있어야 돼요. 맥락이 우리 머릿속에 어떤 말들이 떠오르게 하는 기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장 하나에는 맥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기 할 때도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번에 in fact 설명한 적 있었죠? In fact, uh, half the students are absent. 네,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자, 이런 말을 또 똑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그냥 in fact를 뭐라고 생각해? 사실. 저 학생들 중에 절반이 오늘 빠졌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역시 in fact라는 말은 앞에 어떤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앞에?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요즘 학생들이 출석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요즘. In fact. 자, 그러면 학생들이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팩트를 들이밀려고 할 때 in fact를 써요. 근데 이거 통째로 연결되면 그런 상황에서 in fact가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을 배우고 내가 떠올려서 원어민이 하는 것처럼 모방하고 하는 첫날 말씀드린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가 있는 게 좋고 그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령을 피우셔도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2분 동안 연결이 되는데 쭉 한 세네 문장이 연결되다가 갑자기 맥락이 딴 맥락이 나와요. 연결되지 않은 이야기로 갑자기 따로 반전이 돼요. 그때는 사실 연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그때 시작 부분들은 살짝 표시를 둬가지고 보고 아, 요 얘기로 넘어갔지 상관없어요. 결국 통함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배우는데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문을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통함기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문장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자꾸 상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학습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함기를 하는 겁니다. AD에서는 통함기 하라고 하나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통함기 하면 좋은데 AD는 다뤄야 될 분량이 엄청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함기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암기하지 않으니까 맥락을 잘 설명한 가운데 선별하는 것 뿐이에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데서 통함기 하는 것입니다.